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전횡으로 결국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금 절도를 가장해 보이스피싱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만 14억 원을 넘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정치력이 예산 추가 확보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제보안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동의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조합장이 전횡을 일삼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합 청산을 해야 하는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먼저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서도시개발사업 부지입니다. 현재 99%가량 개발돼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 등이 들어섰습니다. 개발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 정작 조합은 사업비 정산 등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조합을 부당하게 유지시키는 거라 주장합니다. 과연 조합장님이 정말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조합장님이라면 과연 이런 누구를 위한 진짜 그 조합을 위한 조합원들을 위한 이익과 대단해지는 자리를 다시 한번 저는 성토합니다. 여기에 최근 조합은 아파트 시공사 중 한 곳인 중흥건설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데 패소할 경우 37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판입니다. 2015년 조합은 중흥건설 측에 1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급한 사업비부터 해결하고 법적 절차는 나중에 밟자는 거였는데 현 조합장이 돌연 당시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이에 중흥건설 측은 땅을 돌려주게 됐으니 땅값 명분으로 지급한 사업비 37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에 맞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조합에서 밟아야 되는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하자로 하여 승소한 다음에 그 조합원들한테 중으로부터 380억 원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되게 돼서 정상조합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돼서 이에 조합장 측은 당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바로잡았을 뿐이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돌려준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매달 3천여만 원. 현재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이렇게 조합원 간 내홍이 이어지면서 불똥은 방서지구내 환지를 받은 건물주와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를 내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강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방서지군에 환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A씨. A씨는 요즘 상가를 제대로 분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건물 내 모든 상가에 토지 등기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서조합이 내홍을 겪으면서 아직도 사업비 정산 등이 끝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상가를 하려고 할 때 재산권 안 되는 그런 상가에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방서지군의 아파트 3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토지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날 거다. 그러게 샀는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청산이 도대체 언제 돼서 저희 재산권을 언제 마음 놓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370억 원의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지급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시공사가 대금 회수를 위해 등기를 내지 못한 아파트 토지를 강제 경매 형태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토지 등기는 아직 안 나 있는데 토지의 어떤 잔금이라든가 종상금 같은 게 이런 게 처리가 안 되고 그랬으면은 공사한 친구들이나 또는 그런 저기들이 어떤 그 권리 주장을 하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토지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선 조합 청산이 필수적이지만 각종 소송 등 조합 내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현금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수법인지 보도 내용 잘 들어보시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노인이 외출을 합니다. 잠시 후 반바지에 관광객 차림을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유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은행으로 직행합니다. 다른 은행 ATM 기기에 등장한 여성은 이 돈을 찾아 사라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의 54살 왕모 씨 등 7명은 인출책,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싸게 대출을 해주겠다. 수사관이다. 온갖 수법이 동원됐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를 워낙 훤히 알고 있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 80대 노인층뿐만 아니라 40, 50대 장년층 피해자도 많았던 이유입니다. 전화를 다 먹통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 집에 TV 밑에 장롱에다 넣어놔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가지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7명의 피해 금액은 4억 7천만 원,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은행에서 입금된 금액을 합치면 14억 원이 넘습니다. 100명 가까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상대방이 자기 정보를 알고서는 전화 통화를 시도해가지고 어떤 그 계좌나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특히나 좀 고령이신 나이 드신 분들은 당황을 해가지고. 잇따랐던 현금 절도 사건 뒤에는 역시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계좌 비밀번호나 OPT 등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며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JB 뉴스 홍은표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난리법석이라고 하고 그 탓에 내년 예산 문제는 다소 뒷전으로 밀려 있는 데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예산 전쟁이라고 하는 예산 확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부 내륙철도건설은 정부 안인 3,500억 원을 최대 5천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 구간을 오는 202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늘리자는 겁니다. 너무 묵은 수건 사업인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도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안인 1,336억 원에다 665억 원을 증액해 전 구간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도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강이라는 정무 라인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국회 증액 과정에서 하려고 우리 도청의 모든 역량들이 국회로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안에는 빠진 음성의 소방복합치유센터와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라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예산도 구분 응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또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증액될 때까지 정부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의 정치력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지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야가 역대 최고라는 충북의 정치력은 내년 예산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난과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펼쳐온 충북 적십자 봉사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무려 15,000시간 이상을 봉사한 봉사대원에게는 최고 명예장이 수여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9년 창립한 충북 적십자사. 지난 1972년과 1980년 그리고 2017년 충북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충북 적십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 서해 기름 유출 사고 등 각종 재난 속에서도 적십자 가족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눔과 베품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온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적십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그런 찬사를 보내드리며 그동안 열정적으로 헌신한 봉사원과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오랜 시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이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음식을 해서 드리면 맛있게 잡수는 거 보면요.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아주 음식 하기가 재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좀 다짐도 해봅니다. 충북 적십자사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각종 구호 활동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덜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을 통해 편견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소통회장이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둘 악기가 내는 소리가 모여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지휘자의 손동작에 맞춰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청암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금관악기 독주에는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충북 지체장애인협회의 15번째 장애인 종합예술제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1년에 한 번 이 행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와서 이래 표현을 발표를 하니까 좋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농구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웅변하기도 합니다. 외부 행사장에선 그간의 노력이 묻어나는 그림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전시 활동을 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편견 없는 이해의 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한 모습들이 보여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평등한 속에서 소통할 수 있고 이 기회로 해서 장애인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비장애인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예술제가 장애인들의 재능 발굴과 사회 참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금강역 환경청은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을 추진 중인 ESG 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금강청은 바람 위해도와 중점 민원 지역의 영향 예측 등을 재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창 소각장 반대위원회는 금강청이 재보완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성소방서가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은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풍선이 터질 때 발생하는 소음 크기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풍선을 터뜨리며 소음을 간접 체험하는 릴레이형 홍보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 괴산 산마기 옛길에서 사진 기록물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관광 안내소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960년대 괴산 시가지와 70년대 웅변대회 등 괴산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